아침 5시. 저는 평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고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요. 저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불 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제 나이는 어느새 63.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죠. 치매 초기. 병원에서는 아직 초기니까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만 그 말은 그냥 책 속의 말이었어요. 현실은 매일 달랐고 매일이 무서웠습니다. 오늘도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질까 봐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아직 해가 뜨기 전 회색빛 새벽이 창문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 여는 소리.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거실 불도 안 켠 채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현관으로 향했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신발장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발이 없었어요. 어머니, 순덕 어머니. 저는 아파트 복도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고 1층에 내려가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단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 새벽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이터 쪽에서 작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거기 벤치 옆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잠옷바지 끝이 젖어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도대체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보지도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애들 밥 해야 해. 늦으면 큰일 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시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미 어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길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집이 여기예요. 여기 제가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제 어깨에 기대며 작게 말했습니다. 춥다. 그 한마디에 제 눈물도 터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벽 공기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등을 계속 쓰다듬었고 어머니는 제 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맑아진 것 같았어요. 내가 또 나갔냐? 네. 그런데 괜찮아요. 제가 찾았잖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아서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만 똑딱똑딱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어머니 발은 차갑고 작았어요. 언제부턴가 어머니 손발이 많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했던 분이 지금은 제 품에 안길 만큼 작아지셨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문을 닫으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은정아. 네, 어머니. 너 힘들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대답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거짓말. 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방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밖은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무너질 것 같은 아침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시간이었다는 거요. 며칠 뒤 저는 병원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고 복도 어딘가에서 안내방송이 멀리 들려왔죠. 어머니는 제 옆에서 손가락으로 제 가방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번호표를 쥔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사실 병원에 오기까지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아무것도 아닌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냥 나이 드시면서 생기는 건망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새벽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232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오세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다가 저희를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요. 며칠 전에는 새벽에 혼자 밖으로 나가셨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몇 가지 질문을 했죠. 어르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녀 이름이 뭐예요? 손녀.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현우.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숨을 참고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뇌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치매 초기로 보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약 드시고 생활 습관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사회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늦춘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낫는다가 아니었거든요. 약은 하루 한 번 드시면 되고요. 부작용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왔을 때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는 간병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걸 멍하니 보고 있었죠. 뒤에서 경적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으셨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약봉지를 뜯어서 약을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어머니는 약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죠.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날 밤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꺼내 놓았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숟갈 뜨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드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치우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정아, 밥은 먹었니?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네. 어머니, 방금 같이 먹었잖아요. 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어머니가 또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먹었어요, 어머니. 1시간 뒤 어머니는 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10번째쯤 되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이제 겨우 시작인데 저는 벌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약을 드셨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약 봉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는데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안 먹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매일 드시라고 했잖아요. 나 멀쩡해. 왜 자꾸 약을 먹이려고 해? 어머니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이거 안 먹으면 안 돼요. 건강 때문에. 너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그러지. 그 말에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미치광이.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뭔데? 멀쩡한 사람한테 약을 먹이고 병원에 끌고 가고. 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결국 그날 어머니는 약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돌아가서 싱크대에 턱 놓았어요. 냄비에서 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며칠이 또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시고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반찬을 꺼내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국도 다시 데워서 그릇에 담았죠.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는 국그릇을 들여다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누가 손 뗀 거 아니냐? 제가 했어요. 아까 끓인 거. 아니야. 이거 이상해. 어머니는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했어요. 제가.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또 물었습니다. 은정아, 너 돈 어디 숨겼니?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돈이요? 내가 너한테 준 돈. 그거 아직 있지? 어머니 눈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치매라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 때였습니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기 어려웠던 그때 저는 어머니께 손을 벌렸었죠.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는 말없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결국 다 갚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갚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고 그 일은 우리 사이에서 묻혔죠. 그 죄책감이 지금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 좀 그만해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지쳐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떨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냐?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제가 왜 어머니한테 화를 냈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너는 나쁜 사람이야. 그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은 이미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죠. 저는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기로요. 복지센터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다음 날 오전에 혼자 찾아갔어요. 어머니께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벽에 붙은 포스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안내, 가족 상담. 저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상담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내 놓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혼자 돌보고 계세요? 네. 저희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들은 따로 살아요. 그럼 주 양육자가 어머님 혼자시겠네요. 주 양육자? 그 단어가 묘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키우는 사람이 된 거죠.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싶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제 손이 더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돌봄도 한 사람에게만 맡기면 무너지거든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 아팠어요.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은 제가 이미 나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담사는 몇 군데 시설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시설들은 깨끗하고 밝아 보였어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식사하는 사진, 정원을 산책하는 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진. 이 시설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여기는 평가가 좋은 곳입니다. 저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가 손 안에서 바스락거렸어요.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결정하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가방 속 자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조금 맑았어요. 네, 어머니. 볼일 보고 왔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멍하니 안을 들여다봤죠.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하게 국수를 삶았습니다.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용히 먹었어요. 어머니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말했습니다. 맛있네.
그 한마디에 저는 숟가락을 놓을 뻔했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더 드세요,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드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요양시설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에 모셔두고 나는 그냥 집으로 오자. 그럼 내 삶이 다시 시작될까?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저는 스스로가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시설 방문 예약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로 했죠. 그날 아침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나들이 가요. 어디? 경치 좋은데요. 구경하러 가요. 어머니는 별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옷을 챙겨드리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는 어머니 신분증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는 어머니를 보면서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가는 내내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꽉 잡고 입술을 깨물었죠. 시설 앞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이고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렸어요. 여기가 어디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를 세우고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혼자 남을까봐 무섭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무슨...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려 빗속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저는 차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잡은 손이 떨려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쪽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어머니 손은 차갑고 작았어요. 시설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계속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고 어딘가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들이 거실 같은 공간에 모여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졸고 계셨고 어떤 분은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저렇게 앉아 계실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여기는 식당이고요. 하루 세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세게요. 여기는 개인실이고요. 이 방이 비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 나왔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너무 좁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사신 집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좁았어요. 시설 둘러보시는 동안 어머님은 여기서 잠시 쉬고 계셔도 됩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혀드렸어요.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은정아. 네, 어머니. 여기가 어디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어머니 어깨를 토닥였어요. 차로 돌아가려고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저는 무심코 주웠습니다.
펼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은정이 약 먹는 날, 허리 아픈 날 찜질팩, 은정이 좋아하는 반찬, 멸치볶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 장, 또 한 장. 은정이 감기 걸렸을 때 끓여준 죽. 은정이 힘들어할 때 말없이 안아주기. 마지막 장에 적힌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정신이 흐려지면 은정이 나를 미워할까봐 두렵다. 저는 노트를 덮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는 멍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노트 사이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은행 송금 내역.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날짜는 제가 어머니께 빌렸던 돈을 갚기로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언제부턴가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모르게 다 갚아두셨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걸? 어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너 힘들까봐.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꽉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게 울었어요.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괜찮다. 은정아.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어요. 어머니, 저 나쁜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여기 두고 가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어머니, 사람은 다 흔들린다. 괜찮아.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게 저를 보더니 눈빛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일으켜 드렸어요. 가방을 챙기고 노트를 꼭 쥐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직원이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앞으로만 걸었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제가 꼭 잘할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다.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와이퍼를 켜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쁜 생각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는 한참 뒤에 작게 웃었습니다. 사람은 다 흔들린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용서처럼 들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빗줄기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무지개가 뜰 것 같았어요.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달라지겠다고. 어머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 결심이 제 가슴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집안 공기가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공간인데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현관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그리고 제 집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치매 환자 돌봄 방법, 안전장치, 일상생활 관리. 밤늦게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관문에 안전장치를 달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나가시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을 설치했습니다. 약을 요일별로 나누어서 작은 통에 담았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각각 이름표를 붙여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놨죠. 냉장고에는 큰 글씨로 메모를 붙였습니다. 아침 8시 약 먹기. 점심 12시. 저녁 6시. 복지센터에도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설이 아니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주 2회 2시간씩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받기로요. 며칠 뒤 요양보호사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님이에요. 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보고 움찔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분이 앞으로 저 도와주실 거예요. 김 선생님은 능숙하게 어머니를 대하셨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간단한 운동도 시켜드렸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불편해하셨지만 점차 익숙해지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잠깐이라도 쉴 수 있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어느 날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 누구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은정이에요. 은정이? 아, 그래. 어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어느 날은 밤에 깨서 방 안을 헤매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화장실. 이쪽이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로 모셨습니다. 그런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 선생님이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어요. 옛날 노래, 어머니가 젊을 때 부르셨던 노래. 어머니는 가사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흥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어머니와 둘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즐거우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노래, 좋았다. 그 짧은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되어 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다시 펼쳤어요. 어머니가 적어두셨던 글씨들, 저를 위해 쓰신 기록들. 저는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셨다. 오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셨다. 오늘 어머니는 웃으셨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단호박죽이었습니다. 냄비에서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죠.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저는 죽을 그릇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어머니는 그릇을 바라보시더니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드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셨죠.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입에 안 맞으세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그날 노트 속 글씨처럼 또렷했어요. 은정아. 네,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보시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저는 국자를 든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다시 한 숟갈 드시고 말했습니다. 아니긴. 너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 말에 결국 울어버렸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덮었습니다. 울지 마라. 네, 어머니.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 죽 다 드세요. 식기 전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한 숟갈, 두 숟갈 드시는 어머니. 그 모습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또렷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 순간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김 선생님이 오셨어요. 어머님,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밖에 나가볼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함께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날씨 좋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벤치가 보여서 우리는 잠시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어요. 구름이 예쁘다. 저도 따라 하늘을 봤습니다.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함께. 그게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두부를 썰고 파를 다졌어요. 냄비에 멸치 육수를 내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어요. 저는 국자로 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저녁상을 차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네. 네,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어머니는 한 숟갈 드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그 한마디에 제 하루가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은정아. 네, 어머니.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옆에 좀 앉아라.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 고생 많다. 아니에요,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들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힘들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한테 받은 게 많아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노트를 펼치고 오늘 일을 적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셨다. 오늘 어머니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는 함께 구름을 봤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현우가 찾아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뵈러 갈게요. 그래, 오너라. 할머니 좋아하시겠다. 저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현우 온대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현우? 네, 손자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했어요. 그 이름이 기억나시는지 아닌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왔어요. 현우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고 현우를 반겼어요. 왔니? 들어와. 현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 거실로 갔습니다. 할머니. 어머니는 현우를 보고 잠시 멈춰 계셨어요. 현우는 어머니 앞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현우. 어머니는 한참을 현우 얼굴을 보시더니 손을 들어 현우 뺨을 만지셨습니다. 누구더라? 그 말에 현우는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곧 웃었어요. 나 손자요, 손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자. 현우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현우 손을 쓰다듬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한참 동안 어머니 곁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알아들으시든 못 알아들으시든 현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어머니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고 가끔 웃으셨어요. 점심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우야, 밥 먹자. 네, 엄마.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현우는 어머니 앞에 반찬을 덜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드셨어요. 저는 현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요즘 일은 괜찮니? 네, 바쁘긴 한데 괜찮아요. 무리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엄마. 현우는 밥을 먹다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어요. 완벽하진 않아. 근데 다시 해보려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엄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맙다, 아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옆에 앉아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멍하게 있다가 말했습니다. 옛날에, 네, 참 힘들었지.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떻게 힘드셨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애들 키우느라 돈도 없고. 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키우셨어요, 할머니. 어머니는 현우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컸지.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후가 되어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우는 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또 와라. 현우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현우 왔다 갔죠?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누가? 제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손자요. 현우. 아, 그래. 어머니는 다시 창밖을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저는 간단하게 죽을 끓였어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조용히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졸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깨워 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불을 끄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은정아. 네, 어머니.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방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따뜻했던 하루. 저는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오늘 현우가 왔다. 오늘 어머니는 손자를 만났다. 오늘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해시태그 엔딩. 그날 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예전처럼 답답해서 깬 새벽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을 버텨낸 숨.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리려 했던 날,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셔온 날, 저는 제가 아직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치매는 진행될 수도 있고, 저는 또 지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함께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어쩌면 제가 남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문을 다시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내일도 힘들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니까요.